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논문 주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이라고 불리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2020년 유립스에 처음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조금 실험 부분은 조금 아웃데이트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뭐 개념이나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전히 되게 좋은 부분이 많아서 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의 장점과 또 약간 약점들이 있고 또 리트리버 베이스된 시스템의 장점과 약점이 있어서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여기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 프리트레인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지금 뭐 파라미터 사이즈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월 날리지를 잘 캡처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뭐 많은 분들이 보셨듯이 뭐 진짜 막 많은 태스크들에서 지금 잘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다른 포텐셜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용될 포텐셜 상당히 높고 근데 뭐 단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뭐 헐루시네이션도 얘기하고 또 어떤 뭐 새로운 나울리지나 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걸 액세스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걸 그렇게 업데이트 한다거나 빠르게 업데이트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리트리버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트리버 베이스드니까 되게 정확한 이제 knowledge access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테스트 타임에 이 업데이트 하는 게 상당히 되게 좀 트리비얼하죠,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뭐 댄스 리트리버는 이제 트레디셔널 IR에 비해서 뭐 댄스 리트리버는 물론 이제 Y 레이블이 필요하긴 하지만 트레디셔널 리트리버리 또좀 많이 발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리트리버 슈퍼비전 또는 휴리스틱, 뭐 휴리스틱이라 하면 TF-IDF 같은 그런 휴리스틱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그 다운스트림 모델에 좀 인테그레이트 할 때 조금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 비교해서. 그래서 질문은 이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의 그런 장점 여기과 리트리버의 장점을 좀 같이 좀 컴바인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 솔루션으로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이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렉은 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제 렉은 리트리브 하는 거랑 제너레이트 하는 것을 리트리브 먼저 하고 제너레이트 하는 걸 엔드투엔드로 이제 러닝하는 그런 어프로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리고 리트리버를 할 때 레이턴트를 리트리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리트리브 닥의 어떤 그 제가 아까 전에 슈퍼비전 레이블이 필요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이 레시피 자체가 되게 어떤 식 태스크에도 다 이제 제너럴한 레시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논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렉을 처음 제안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pre-trained generative 모델이죠.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Y 그 generate 된 Y 아웃풋을 내는 그런 probability distribution P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pre-trained retrieval 모델은 input X가 들어왔을 때 latent G를 하는 P of G given X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뭐 PY given something 이런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뭐 말도 되고 T5 되고 GPT 이런 게 다 가능하겠죠, 사실. 그다음 P of G given X는 어,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는 뭐 제가 조금 뒤에 그 소개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MyCT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retrieval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G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인덱스된 knowledge based 내 텍스트 다큐멘트에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뭐 텍스트가 위키피디아가 될 수도 있고 뭐 커먼 크롤이 될 수 있고 트윗도 될 수 있고 여러 저희가 인덱스된 그런 텍스트 knowledge base가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좀 아키텍처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이 이제 기본적으로 패러메트릭한 메모리랑 패러메트릭한 메모리랑 넌 패러메트릭한 메모리를 같이 이제 컴바인 하는데요. 패러메트릭한 메모리는 제너레이터 부분이요. P of A라로 나타난 제너레이터 부분이 되고 리트리버 부분이 non parametric합니다. P of A타라고 나타나는 부분이요. 그래서 태스크들이 뭐 여기서 이제 이런 태스크들이 있어요. question answering이라면 이제 뭐 define middle year, middle year를가라는 이 부분이 define middle year라는 게 input x가 되죠. question query가 들어가면 이제 the middle year includes 이렇게 쭉쭉 나오는 이제 output y가 나오고 question answering, answer generation이 되고요. 그다음에 fact verification은 뭐 fact query 그러니까 바락 오바마가 was born in Hawaii 그러면 이런 인풋이 있으면 서포트 하는지 verification y가 나오고 뭐 더 divine comedy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question을 만드는 이 answer에 divine comedy라는 그 query answer에 그 이제 question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question을 만드는 게 y가 되는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retrieval하고 generate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각각 retrieval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query가 encoding 돼서 query encoder Q가 있어가지고 Q of X가 나오겠죠. Q of X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MIPS라고 Maximum Inner Product 시스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Maximum Inner Product를 계산하는 그래서 Maximum Inner Product를 계산해서 Q of X하고 그다음에 다큐먼트하고 그러니까 Q of X가 있고 각각 다큐먼트들 중에서 Maximum Inner Product를 계산한 것 중에서 뭐 탑 4를 뽑는다. 그러면 G1, G1, G2, G3, G4가 다큐먼트를 D of G가 하게 되죠. 그걸 고르게 되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D of 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 of X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D of G하고 Q of X를 이너 프로덕트 해서 이게 바이 인코드 아키텍처럼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해서 거기에 P of A타 G 기분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트레인 바이 인코더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D of G는 다큐먼트 인코더고요. 그러니까 큐어리 그맨 처음에 들어왔던 이 큐어리 X가 Q of X가 큐어리 인코더가 되고 D of G는 다큐먼트 인코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벌트 이게 프리트레인 벌트를 사용하고 그래서 Q of X를 벌트를 태워서 X가 큐어리 인코더 Q of X 통과해서 Q of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G가 벌트를 태워서 D of G 다큐먼트 인코더가 됩니다. 그래서 D of G하고 Q of X가 있으면 그 이너 프로덕트 취해서 그걸로 이제 P of A타를 어프로시메이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실험에서 다큐먼트 인코더는 픽스 됩니다. 다큐먼트 인코더는 여기서 뭐 위키피디아 다큐먼트 사용했는데 다큐먼트 인코더는 픽스 되고 이제 백프롭 될 때 이제 큐리 인코더만 이제 그 트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큐리 인코더 부분 되고요. 그게 dense passage retrieval, 뭐 DPR이라고 하는 retrieval의 구조입니다. 그 retrieval이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탑 4죠. 여기 탑 4 다큐멘트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DFG에다가 이제 이 큐어리 임베딩 죄송해요. 큐어리를 여기 컨캣 해주게 됩니다. 여기다. 이게 지금 이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컨캣 해주게 됩니다. 컨캣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캣을 해주고 그 컨캣한 그 이제 인풋이 P of theta 이 제너레이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통과하면 제너레이터 통과하고 그 제너레이터 된 아웃풋을 마지널라이즈 하면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마지널라이즈 하면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아웃풋 Y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너레이터 부분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제너레이터 부분은 이제 여기 실험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발트를 썼는데 발트는 이제 볼트하고 크게 다른 점은 뭐 바이젝션 인코더하고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더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마스크 인코딩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노이지한 인코딩을 쓰는 거죠.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뭐 크게 차이가 성능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발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seek to seek LM 아무거나 프리트레인 된 걸 쓸 수가 있고 죄송해요. 제너레이터는 아무거나 쓸 수 있고 그리고 렉은 이제 그 레이턴 다큐먼트 G에다가 이제 input X를 이제 컨캣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캣하는 것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고요. 그렇게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마지널라이즈한 건 쭉까지 나왔잖아요. P of A가 있고 P of Theta가 있고 그리고 렉 전체는 end-to-end로 어떤 이 로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거를 네거티브 로그 죄송해요. 네거티브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P of Y given X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맥시마이즈 해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Q하고 P of Theta 이제 Q하고 지금 큐어링커드하고 피어테라를 이제 계속 트레인하게 됩니다. 이쪽 다큐먼 쪽은 이제 픽스 해놓고요. 다큐먼까지 바꿨더니 좀 생각보다 뭐 성능이 안 좋았고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꿨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널라이즈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널라이즈 하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마지널라이즈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렉 시퀀스 모델이 있고 렉 토큰 모델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렉 시퀀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큐먼트 X에 항상 X 하나에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웃풋 Y를 구할 때 한 다큐먼트에서만 구하는 거죠. X가 그러니까 전체 시퀀스가 되는 거죠. X가 되고 G가 기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쪽은 제너레이트인데 죄송해요. 이쪽을 리트리버를 얘기하면 P of A타 G 기분 X면 항상 이 부분이 X가 들어왔을 때 G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그럼 그 X가 됐을 때 G가 나오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항상 한 인풋에 대한 그 앤서를 Y를 찾을 때 한 다큐먼트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탑 K 한 다큐먼트를 본다는 게 이제 탑 K 다큐먼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빔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렉 토큰 모델은 뭐 이런 태스크가 있었잖아요. 리트리버를 하는데 한, 한, 한 다큐먼트에서만 이제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토큰별로 여러 군데를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쪽 페이지, 저쪽 페이지 다큐멘트를 해서 답을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렉 토큰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마지널라이즈 해주는 거는 탑 K를 뽑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각각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이제 G sub I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전에 Y 아웃풋 그러니까 과거의 아웃풋에 기분해서 지금 current Y sub I니까 current 아웃풋을 내느냐 이 부분이 됩니다. 아니고 이제 전체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한 시퀀스만 나오게 된다. 그럼 렉 시퀀스 모델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지노라이즈 하고 그럼 디코더는 어떤 디코더를 쓰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렉 토큰 모델이니까 이 부분인데 제너레이터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스탠다드 빔 설치로 돌리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죄송한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렉 토큰 모델의 이 전체 부분 이 부분은 스탠다드 빔 설치를 쓰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렉 시퀀스 모델은 조금 복잡하다게 좀 더 컴플렉스가 올라갑니다. 그냥 빔 설치로는 그냥 스탠다드 빔 설치를 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각각 X에 대해서 G1도 참고하게 되고 G2도 참고하고 G3 각각의 그 세 개의 다른 다큐멘터를 참고하게 된다면 그러면 빔 설치 때 예를 들어서 두 개씩 나눠진다면 Y11, Y12, Y21, Y22, Y31, Y32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for 패스할 때 이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걸 마지노라이즈 해서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걸 약간 간단화하는 게 지금 약간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다 지로 아웃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은데 이 부분을 지로 해서 이 지금 패턴만 딱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지금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좀 낮추는 그게 이제 렉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렇게 하고 렉 토큰 모델에서는 그냥 빔 서치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좀 키가 되고 지금 제가 엄청 빨리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를 구하게 되고요. 실제로 디코더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마지막 이 마지널라이즈 하는 이 디코더 마지널라이즈 하고 여기 디코딩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뭐 그 지금 허깅 페이스도 있고 이거를 지금 쓰고 싶으면 랭체인에도 있습니다. 이건 허깅 페이스에서 지금 이제 관련된 코드인데 만약 다 이제 프리트레인 게 있다면 토크나이저하고 리트리버 토큰 폴 제너레이션 쭉 해가지고 토크나이저를 지금 프리트레인 한 거에서 보내고 리트리버를 하고 모델은 지금 리트리버를 하고 지금 토크나이저를 보내고 되죠. 그럼 인풋에 이런 뭐 who holds the record in 100m freestyle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인풋을 넣으면 제너레이트 하는 게 모델에서 지금 아 마이클 펠프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트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허깅 페이스인데 랭첸에서 거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뭐 이 논문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거죠. 뭐 멀티합 리저닝이 될 때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다루진 않았고 뭐 멀티 모델 당연히 아직 없고 또 아직은 이제 뭐 아까 전에 다큐먼 지금 퓨어 인코더하고 제너레이터는 이제 엔드투엔드로 파인 튜닝 하지만 엔드투엔드로 파인 튜닝 하지만 뭐 그 중간에 이제 다큐먼 인덱스 만들고 그 부분은 그 리트리버 부분은 리트리버에서 그 다큐먼 인덱스 뽑는 부분은 이제 픽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이제 전부 다 전부 다 엔드투엔드로 트레인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넥스트 스텝인데 얼마나 이게 이 프레임워크에서 될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렉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렉 베이스드 챗봇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유저 레이어스 이런 거죠. 뭐 지금 이제 어떤 인풋 텍스트가 있을 때 인풋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챗봇은. 근데 이제 인풋 텍스트인데 이제 소스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유저 레이어 이 부분은 거의 뭐 UI 부분이죠. 이렇게 챗봇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인풋 텍스트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 이제 유저 쿼리를 또 로깅하고 이제 앤서도 이제 로깅을 하는데 여기 우리 데이터 레이어에 보면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는 거죠. 뭐 구글 드라이브에 PDF로 올려놓은 걸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소스가 들어오면, 예, 그러면 앱 백엔드에서 이제 이거를 애널리시스하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로깅한 부분들을 유저 쿼리가 들어왔을 때, 또 앤서가 있을 때 그걸 모니터링하는 게 있죠. 유저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너레이터하고 리트리버 두 개가 된다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뭐 GPT 3.5 터보일 수도 있고 뭐 리트리버 같은 클라우드 서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돼서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하고 리트리버가 여기서 컴바인 돼서 앱 서버에서 이제 앤서를 보내주는 거죠. 소스에 기반한. 그러면 제너레이터하고 리트리버 그거를 이제 다시 UI에서 인풋 텍스트 되는데 앤서를 보내주는 거죠. 인풋 텍스트 들어오면 앱 서버로 와서 제너레이터하고 리트리버에 왔다 갔다 해서 앤서를 가지면 앤서를 이쪽으로 다시 유저 레이어에서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인풋 텍스트에서 인풋 텍스트에 로깅하면서 인텐트를 계속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 소스에서 지금 렉 베이스드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챗봇의 어려움을 어, 조금 낮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knowledge intensive한 이런 다른 NLP 태스크에서도 이런 프레임워크로 좀 이런 어프로치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